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최근 2달 만에 회수된 레전드 떡밥 23가지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회수된 레전드 떡밥은 와노쿠니에서의 10번째 동료 합류 여부입니다. 원피스 1화에서 루피는 동료가 10명은 있어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는 루피에게는 동료 10명이 있을 거라는 떡밥일 겁니다. 게다가 원피스 가이드북 그린 16쪽에 따르면 루피의 희망 동료는 10명 이상, 밀짚모자 일당은 현재 9명, 신세계에서 최소한 1명은 더 동료로 가세 라고 써있기도 하였죠. 다시 말해 징비 이후의 마지막 동료로 누군가 1명 더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떡밥들로 인해 사람들은 와노쿠니 스토리를 함께한 모모노스케, 키네몬, 캐럿, 야마토 등이 동료 후보로 유력하다고 생각했죠. 다만 이번 와노쿠니에서 어떤 누구도 동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와노쿠니에서 아무도 동료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다음 에피소드로 예상되는 엘바프에서 누군가 들어올까요? 개인적으로 비비가 행방불명된 만큼 과거 동료였던 비비가 들어올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 회수된 떡밥은 밀짚모자 해적단의 현상금입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은 에피소드가 지날 때마다 현상금이 리뉴얼 되었는데 최근에는 드레스로자 따로 토토랜드 따로 현상금이 업데이트되며 한 번에 리뉴얼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의 백수 해적단과의 결전 이후 밀짚모자 해적단 모두가 현상금이 리뉴얼 되었죠. 초파는 100베리에서 1000베리, 남해는 6600만 베리에서 3억 6천만 베리, 브록은 8300만 베리에서 3억 8300만 베리, 프랑키는 9400만 베리에서 3억 9400만 베리, 우섭은 2억 베리에서 5억 베리, 로비는 1억 3천만 베리에서 9억 3천만 베리, 상디는 3억 3천만 베리에서 10억 3200만 베리, 징계는 4억 3800만 베리에서 11억 베리, 조로는 3억 2천만 베리에서 11억 1100만 베리가 되었죠. 확실히 사왕 해적단을 제압한 뒤여서 그런지 역대급으로 오른 거로 보이네요. 여기서 회수된 세 번째 떡밥은 우섭의 현상금입니다. 드레스로자 편에서 도플라밍고는 슈거를 직접적으로 기절시키는 우섭에게 분노해 개인적으로 현상금 5억 베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섭은 실제로 5억의 현상금이 되죠. 과거 루피가 3천만 베리 현상금이 걸린 시절 우섭은 비비에게 뒤에 찍힌 자신의 뒷모습이 루피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말한 뒤 우섭이 진짜 3천만 베리가 된 것처럼 드레스로자 편에서 5억의 현상금은 추후 5억 현상금을 갖게 될 떡밥이었던 걸로 보이네요. 네 번째로 회수된 떡밥은 버기가 상황이 된 이유와 크로스 길드의 진실입니다. 1056화서 키든 믿을 수 없다며 루피에게 신문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 포스터는 크로코다일 미호크 버기 연합이 그려져 있는 크로스 길드 포스터지만 크로코다일과 미호크가 버기 밑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죠. 다만 이 떡밥은 1050화에서 회수되는데 그 진실은 크로코다일이 크로스 길드를 만들기 위해 버기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왔고 갚을 돈이 없던 버기는 광고 디자인, 인쇄 운반 등을 대신하며 부하가 되겠다며 크로스 길드에 들어온 것이지만 버기의 부하가 버기를 너무 존경해 미호크 크로코다일을 버기 밑에 들어온 것처럼 포스터를 만든 거였죠. 결국 해군은 버기가 이들을 거느린다 생각해 버기를 사왕에 등극시킨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회수된 떡밥은 미호크의 이명입니다. 미호크의 이명은 현재 세계 제일의 검, 매의 눈으로 밝혀져 있었지만 1058화에서 크로코다일에 의해 미호크의 과거 이명이 밝혀집니다. 미호크의 과거 이명은 해병 사냥꾼, 조로의 이명이 해적 사냥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네요. 여섯 번째 떡밥은 버기 미호크가 해군에 의해서 탈출한 방법입니다. 칠무회가 폐지되며 칠무회들을 체포하기 위해 해군이 이들을 포위했고 이들과 칠무회 사이에 엄청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버기는 크로코다일이 구해줘서 미호크는 귀찮아서 그냥 도망친 거였군요. 생각보다 시시한 이유였네요. 일곱 번째 회수된 떡밥은 칠무회의 현상금입니다. 해군은 칠무회가 폐지되면 현상금을 재산정해야 된다고 하였고 칠무회 현상금은 그로부터 3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58화에서 칠무회의 현상금이 일부 밝혀지는데 크로코다일 19억 6,500만 베리, 미호크 35억 9천만 베리, 버기 31억 8,900만 베리, 행콕 16억 5,900만 베리. 개인적으로 미호크가 사왕 루피 버기보다 현상금이 높다는 점에서 해군이 미호크를 얼마나 높게 보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회수된 떡밥은 혁명군의 행적입니다. 사부와 혁명군은 쿠마타랑과 선전포고를 위해 레벨 4 잠입했고 1054화에서 이들의 행적이 밝혀지길 이들은 모든 계획을 성공했고 도망쳤다는 사실만 밝혀졌습니다. 이후 1058화에서 사부를 제외한 나머지 혁명군과 쿠마가 혁명군의 임시기지 이와프마 왕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도 밝혀졌죠. 아홉 번째 회수된 떡밥은 SSG가 개발한 기밀병기의 정체입니다. 칠무의 폐지를 주장하던 후지토라는 마리조에서 료크교에게 베가펑크의 개발품을 언급하며 왕의 부하 칠무회가 필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칠무회가 폐지되자 후지토라는 아카인에게 SSG를 믿어보자고 했죠.
이처럼 칠무회가 폐지되어도 SSG의 기밀병기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덮밥이 나왔지만 SSG가 만든 기밀병기의 정체는 계속해서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059화에서 칠무회를 대체할 수 있는 SSG의 기밀병기 정체가 밝혀지는데 기밀병기의 이름은 세라핌으로 세라핌은 칠무의 혈통인지와 루나리아족의 특성이 합쳐진 모습이며 이들은 기존 파시피스타의 능력인 레이저 발사와 함께 루나리아족의 능력 그리고 원본이 된 인물의 채수를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기기였죠. 10번째 회수된 떡밥은 티치가 노린 것입니다. 티치는 모르건즈가 발행한 칠무의 폐지 사부의 살인 묘스가르디 경의 살인 미수 내용이 적힌 신문을 보고 해군에 뺏길 바엔 자신이 갖겠다며 출항을 합니다. 당시에는 신문 기사가 칠무의 폐지 살인 미수 사상자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티치가 무엇을 노리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1059화에서 티치가 노리는 것이 행콕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죠. 11번째 회수된 떡밥은 사쿠야쿠의 정체입니다. 사쿠야쿠는 레일리의 정인이라는 것과 과거 거프에게 쫓기던 해적이었다는 것만 밝혀졌었습니다. 과거 해적 활동을 했고 나이가 상당히 많으며 가프에게 쫓겼다는 점 때문에 록스 해적단과 관계가 있다는 추측이 있었으나 사실 그녀가 구사 해적단의 선장이었기에 있었던 일로 밝혀졌죠. 다만 꽃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아마존 릴리 출신들처럼 사쿠야쿠의 이름이 꽃의 이름이라는 점 그리고 아마존 릴리의 선선선대 황제인 용할멈과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에서 이미 떡밥이 나오기도 했었죠. 12번째 떡밥은 레일리 vs 티치입니다. 전성기를 지난 레일리와 티치 혹은 다른 인물들의 강함순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059화에서 전성기가 지난 레일리 vs 티치의 대결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들의 결과가 밝혀지는데 레일리가 직접 나이를 먹은 자신이 티치를 이기기에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13번째 떡밥은 로키포트 사건입니다. 고비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 영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로키포트 사건에서 시민들을 구했다고만 알려져 있죠. 그리고 1059화에서 로키포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 코비가 해적섬에서 록스의 작단 왕직을 쓰러뜨렸다고 밝혀지죠.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로우가 로키포트 사건의 주모자라고 밝혀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로키포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칠무의 소개 당시에 칠무의 소개글은 이들이 칠무회가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로우의 칠무의 소개글은 로키포트 사건의 주모자였죠. 근데 펑크하자드에서 해군은 로우를 보며 칠무회가 되기 위해 해적심장 100개를 본부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즉 로키포트 사건이란 로우가 해적심장 100개를 본부로 보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100명의 심장을 보낼 로우가 칠무회가 되었다면 그 100명은 어중이 떠중이 해적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거물일 확률이 높죠. 거물이라면 루피가 해방시킨 임펠다운 레벨 5의 죄수들의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마 로우가 이들의 심장을 해군본부에 바쳐 칠무회가 된 게 분명하죠. 개인적으로 이 해적들 중에는 왕직이 있다고 봅니다. 즉 왕직을 쓰러뜨린 건 로우라는 거죠. 그리고 코비는 그곳에서 시민들을 지킨 게 전부였고요. 그리고 로키포트 사건을 들은 해군부는 자신들의 무능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로키포트 사건에서 주역을 코비로 포장했던 거 아닐까요? 14번째 떡밥은 사보의 행방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혁명군은 말이 좋아해서 자신의 임무를 모두 완수하고 뉴카마 왕국에 돌아왔지만 사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60화에서 사보의 행적이 밝혀지는데 사보는 루루시아 왕국에서 뉴카마 왕국으로 통신하는 것이 해군에게 감지되죠. 15번째 떡밥은 코브라 왕 암살의 범인입니다. 신문에서는 사보가 코브라 왕을 죽였다고 이야기했지만 사보가 직접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밝히며 사보 코브라 살의 진실 떡밥이 회수되죠. 16번째 떡밥은 이무의 능력입니다. 이무는 허의 옥자에서 무언가를 본 사보가 혁명을 일으킨 루루시아 왕국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무의 힘은 섬 하나를 없애버릴 정도의 힘이라는 게 밝혀지며 떡밥이 어느 정도 회수되죠. 17번째 떡밥은 소드입니다. 소드의 정체는 드레이크가 해군기밀 특수대 소드의 대장인 게 밝혀지며 그 존재가 밝혀졌는데 당시 공개된 대원은 코비, 드레이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061화에서 헤르메 포도 벨제 표지연지에서 벨제를 잡으려 했던 해군들도 소드라는 게 밝혀졌죠. 18번째 떡밥은 벌집의 정체입니다. 과거 록스 해적단의 본거지이자 현 티치의 본거지 해적선 벌집, 그 벌집의 이름의 의미가 1061화에서 밝혀지는데 그 의미는 벌집처럼 건드리기만 해도 해적들이 튀어나온다 해서 벌집이었죠. 19번째 떡밥은 베가펑크의 정체입니다. 베가펑크는 원피스 최다 떡밥 인물 중 한 명으로 2006년 워터세브 편에서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16년이 넘는 시간에도 베가펑크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61화에서 베가펑크가 등장했는데 남자로 묘사되었던 베가펑크가 예상외로 여자였죠.
하지만 베가펑크의 진짜 정체가 1062화에서 나오는데 베가펑크는 자신을 6명으로 분산시켰고 이 여성은 분신 중 한 명이었던 거죠. 20번째 떡밥은 쿠마와 보니입니다. 보니는 말이 좋아해서 뜬금없이 등장했고 쿠마를 보며 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보니가 왜 등장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보니가 쿠마의 딸이라는 게 1063화에서 밝혀지죠. 21번째 떡밥은 검은수 해적단의 능력입니다. 검은수 해적단의 능력자 사냥을 하며 좋은 능력을 뺏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중 등장한 건 투명 열매를 빼앗은 시류뿐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1063화에서 검은수 해적단의 능력들이 몇 명 공개되는데 병병 열매를 먹은 도쿠큐, 워프워프 열매를 먹은 바노과 힘힘 열매를 먹은 바제스. 이들은 괴력, 전용, 순간이동, 사기적인 열매만 빼앗은 게 밝혀졌었죠. 22번째 떡밥은 아오키지입니다. 도플라밍고는 아오키지에게 좋은 평판이 들리지 않다고 이야기한 뒤 스모커는 아오키지에게 어둠과 연관돼 있냐고 묻습니다. 이후 오로선이 쿠잔이 검은수 해적단과 얽히고 있다며 아오키지가 검은수 해적단과 연관돼 있다고 추측되고 있었죠. 다만 1063화 표지연재에서 쿠잔이 바노거와 함께 등장한 걸로 보아 쿠잔은 검은수 해적단 선원이 된 걸로 보이죠. 23번째 떡밥은 쿠마입니다. 쿠마는 설명되고 있길 소르베 왕국의 폭군이었으며 혁명군 출신 칠무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쿠마는 세계정배 실험체로 파시피스타가 된 걸로 알려졌죠. 다만 1064화에서 쿠마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쿠마는 폭군이 아니었으며 세계정배에 강제로 개조된 거였죠. 그리고 쿠마는 특수종족이라는 사실도 밝혀지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